1억 정도 있는 무주택자라고 네. 한다면은 약간 그 시기에 뭐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살만한, 노릴만한 그런 지역은 어딜까요? 뭐 그럴 만한 지역은 뭐 크게 봤을 때는 충남, 그 다음에 울산, 그리고 뭐 경남이나 경북, 그리고 충북의 뭐 일부 지역 정도? 네, 이런 지역들은 괜찮을 거예요. 네. 거기는 이제 약간 PIR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그럼요. 좀 하단. 네, 굉장히 이제 벌써 허리까지 떨어졌고,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무릎 정도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자, 특히나 돈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지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경매에 들어가서 아파트 원하시죠? 아파트만 보세요. 자, 경매가요 이렇게 많아요. 지방으로 가볼까요? 대구, 뭐 울산 이렇게 많다니까요. 부산도 보세요 지금. 맞네요. 아파트 경매가 수두룩 빽빽해요.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여러분들 거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이제 디테일한 지역을 제가 사실 여기서 얘기는 할 수 없고 뭉뚱그려서 제가 시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충남의 PIR은 평균이죠. 네. 평균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 바닥지고 상승할 때의 PIR이 3.8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3.8의 수치는 2012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정도는 사실 부동산 거품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4.1에서 3.8이면 몇 퍼센트 차이예요? 10%가 좀 안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현재 가격보다 10% 이상 쌀 수 있으면 지금 사도 돼요, 안 돼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죠. 자, 그럼 지금 가격보다 1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경매네요. 경매예요. 경매입니다. 여기 이제 리치고의 경매를 들어가시면, 이 충남에도 지금 어때요, 지금? 경매? 많죠? 이게 많아요. 네. 여기 매각 통계 들어가서 보시면, 경매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매로 좀 기회를 지금부터 잡으셔도 돼요. 일부 지역은. 그래서 충남, 뭐, 경남, 경북 일부 지역, 울산, 뭐 이런 데는 이미 허리까지 떨어졌고, 데이터로 봤을 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한 10에서 15%? 혹시라도 뭐 경제적인 충격이 온다면 20% 이상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가격을 금방 회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10에서 15%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게 뭐다? 경매다. 근데 경매는 물건이 없으면은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경매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경매로 내 집 마련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죠. 아니, 저는 경매를 모르는데요. 공부하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아니, 인생을 도대체 뭐 그냥 꽁으로 드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예? 아니, 이 정도 해줬으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해야죠. 경매 책도 보시고, 경매 강의도 들으시고,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경매가 어려운 경매도 있죠. 권리관계 복잡하고, 이런 거 우린 필요 없어. 쉬운 경매, 권리관계 복잡하지 않은 경매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리치고에도 경매 기록을 또 넣어 놓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것부터는 이미 이제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서울은 못 살더라도 뭐 직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도권에는 좀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아까 제가 실적 봤는데 네. PIR 봤을 때 서울은 상당히 높은데 네. 2위가 경기권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9.8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는 지금 어떤지 약간 이쪽에 좀 집을 사려고 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경기도의 이제 시 군구별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혹시 경기도에서 보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관심이 있으신데?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많아 있으시죠? 뭐 대부분은 뭐 성남, 안양, 부천, 일산, 뭐 하남 이런 데가 이제 경기도의 이제 좀 대장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쪽 그쪽. 일기 신도시 쪽. 네네. 네.
어디로 가볼까요? 요게 이제 고양시 덕양구의 이제 주택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평균이 122인데 여전히 이제 141 정도죠. 아, 서울이랑 비슷하네요. 꽤 높죠. 네, 서울보다는 조금 낮죠, 그래도. 네, 근데 얘가 저점이 85, 100이 안 돼요. 야. 네. 그리고 이제 기억나시죠? 이때도 이제 예전에 이제 일기 신도시 막 난리 났잖아요, 이때. 네네. 금리기 전에 막 엄청 폭등하고. 맞아요. 네. 그때가 이때거든요. 아. 그랬더니 이게 쭉 빠졌죠. 네, 지금도 비슷하죠? 더 많은 거품이 생겼다가 지금 빠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데드캣 바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네요. 있어요. 항상 이런 데드캣 바운스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데드캣 바운스를 보고 진짜 상승이다. 절대 이런 함정에 빠졌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지하 1층까지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 5층, 10층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 여전히. 예. 너무 비쌉니다. 대충 훑어봤는데 서울은 여전히 지금 거품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향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은 인생을 뒤흔들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제발 니치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다른 데 좋은 데 있으면 찾아서 보시고 제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좀 데이터를 좀 보시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릎 밑에서 사야 됩니다. 모든 자산은. 그리고 집은 제일 비싸잖아요. 이거보다 더 비싼 구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잖아요. 집이 제일 비싸잖아. 그러면 그만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24, 25, 26년 이 어느 즈음에는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런 기회가 오잖아요. 자, 그러면 시장에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상승론과 하락론이 뒤섞여 있어요. 또 올라간다, 뭐, 금리 얘기하면서 뭐.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진짜 바닥 시점 왔을 때는 아마 상승론자, 기존의 상승론자들은 완전 거의 아마 보이진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엄청난 비관론이 넘쳐날 거예요. 일본처럼 된다,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 인구 줄어든다, 부동산 쳐다보지 마라. 내가 집을 살려고 하니까 주변에 다 뜯어 말리는 거야. 미쳤어? 너 지금 집 산다고? 너 왜 그래? 망하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뒤돌이켜 보면은 항상 그런 시기가 내 집 마련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이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건 뭐냐? 공부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회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유튜브 영상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처절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정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조로에 내 집 마련 기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못 잡으면요, 진짜 쉽지 않아요. 2030년대 중후반 되면은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재미없을 겁니다. 잠재 성장이 둔화되고 하니까. 그럼요. 인구 줄어서.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강남역이나 이런 교대 번화가 가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놀라요. 사람이 없어. 아, 그래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아까 인구 데이터에 나이 보셨죠? 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놀까요? 아, 안 놀죠. 안 놀죠. 집에서 아니, 주무셔야죠. 그리고 놀 돈이 없어, 이제. 놀 돈이 없다니까요, 지금? 경기가 진짜 안 좋아요. 아, 그게 점점 줄을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근데 나이가 60대, 70대 인구가 대다수야. 그런데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자영업 많고 뭐 할 것 같아요? 택도 없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이 이제 바닥 찍고 대세 상승이 머지않아 이제 올 텐데, 요번 2차 하락 이후에 이때가 진짜 부동산으로 좀 그래도 크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의 저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기회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다가올 기회 꼭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참 경매 투자를 할 때, 그때 강남에, 매가랑 전세가의 갭이 1억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강남에요? 네. 와, 그러면 거의 한 전세가율이 90% 그 정도 되는 건가요? 그때, 그러면? 예, 왜냐면 매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오.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어서, 요 갭이 1억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야. 그리고 나서 또 그다음에 계속 벌어졌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조금 더 뭐 강남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좋은 지역에 갭이 1억인 물건들을 찾아볼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본다면 한 6억짜리 원래 시세인 물건을 한 5억에 낙찰을 받고 전세를 한 4억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투자금이 한 1억 안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가능하겠다. 한 6억 정도 되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 하시면은 갖고 계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갭은 근데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다만 갭 투자를 할 때는요. 전세가를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리고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가진 자금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경매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낙찰을 받으면 일단 잔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DSR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낙찰은 6억짜리를 5억에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는 있지만 5억에 낙찰을 받으면 내 투자금이 1억이니까 4억에 대한 대출이 일어나긴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리고 나서 전세를 들이면서 얘를 상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DSR이 안 돼서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1억을 더 주고 갭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강남 상구에서도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경매 투자를 접근할 때도 강남 지역을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강남을 뭐 대체할 만한 다른 서울 지역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강남 보셔야 돼요. 강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경매 시장까지 안 나왔어요. 좋은 물건들은. 근데 지금은 뭐 거래가 좀 정지가 되고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경매 시장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그 매수 심리가 법원에서는 꿈틀꿈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정 물건으로 떠 있는 것이 취하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얼마 전에도 강남에서 중개를 하시는 이제 저희 잘 아는 중개사님이 저한테 이 물건을 취하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 괜찮았어요. 취하시키고 거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더 포스코 아니 이름은 얘기하지 말죠. 네. 그래서 시가가 한 30억 되는 물건이었는데요. 경매가 곧 진행이 될 예정이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이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주인하고 서로 합의하에 경매가 진행이 되던 물건이었는데 이 물건을 거래를 만든 거죠. 그래서 매수자가 28억에 매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중개사님이 이 임차인하고 합의를 하고 또 다른 채권자들 몇하고 합의를 하고 또 임대 어떤 그 채무자분하고도 합의를 해서 결국은 얘가 다 취하가 되고 그냥 일반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매도인도 28억에 판 거를 만족하고 매수인도 경매까지 낙찰을 안 받고 그냥 매수한 것을 만족하고 그래서 좋은 물건은 중간에 이렇게 취하를 시키고 채간다. 특히 이제 강남에 이런 물건들은 좋은 물건이 나오면 많이 취하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경매 시장까지 나오는 건 채권이 좀 많을 때 집의 가치가 뭐 30억인데 빚이 100억이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만 진짜 좋은 물건들은 그런 것들만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강남에 괜찮은 물건이 떴다. 그러면 법원에 입찰 기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취하시키고 매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최근에 괜찮은 물건이 좀 뜨고 있나요, 그러면? 네, 많이 뜨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가 안 되는 물건들이 실제 이제 경매
끝까지 오는 거고, 중간에 정말 많이 취하되고 있어요. 1억을 네. 모았는데 뭘 하면 되냐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네네네. 1억이 있다면은 네. 뭐 어떻게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을지 네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죠. 저도 첫 직장을 갖고 정말 아껴가지고 생활비 정말 그때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열심히 모아서 한 4년 걸린 것 같습니다. 1억 모으기까지. 정말 돈 안 쓰고 살았거든요. 1억이 정말 큰 돈인데 일반인 분들에게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시겠죠. 근데 지금 당장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 뭘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 저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수강생분들이나 이제 뭐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도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재개발 물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상품에 대한 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럼 1억으로 당장 그걸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저는 지금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차라리 시장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이렇게 주식처럼 막 요동을 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한번 방향성을 갖고 가면 굉장히 관성이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렇게 좀 더 꿈틀꿈틀하고 고개를 들고 올라갈 때 그때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때 가서 1억짜리 투자처는 충분히 있습니다. 상승장 때도 1억짜리 투자처는 있었고요. 저도 그런 걸 투자해서 수익이 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아예 관심을 끊어라. 부동산은 이제 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관심을 계속 보시되 시장의 추이를 보시고 내 목적에 따라서 상품을 선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